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당의 혁신위원이시기도 하고 예. 과방위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간사시잖아요. 예. 일단 뭐 청문회 지나긴 했습니다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청문회가 5일 내내 이어지면서 좀 논란의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당이 뭐 야당이 좀 협조해 주신 배경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야당이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야 항상 협치를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협치를 주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인 쪽은 여당이었죠. 그런데 네.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어쨌거나 그 현장에서 이런 네. AI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 체득한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기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 청문회가 주로 정책보다는 뭐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또 정과라든가 무슨 이런 문제로 이제 크게 논란이 되는데 반해서 배우 후보자는 뭐 그런 점이 좀 적었고요. 맵게 좀 지적할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저 청문회라는 것이 같은 날 하는 다른 후보자가 좀 험결이 크면은 좀 묻혀요. 묻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청문 제도를 바꿔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꼼꼼하게 좀 검증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업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네. 오히려 과방위는 할 때마다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어떤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 3법, 앞서 처리했던 방송 3법 문제에 대해서 피켓을 조금 항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민희 독재 아웃 뭐 이런 걸 내거셨더라고요. 참 이게 이런 최민희 것들이 독재라고 부를 정도군요.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 저희들 판단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어느 시민단체가 상임위 운영 시간,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국회 실제로 상임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임위원장 권한이 막대합니다. 상임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질서 유지권도 발동할 수가 있고, 발언권도 다 줄 수 있고, 발언권도 줄 수 있고, 발언권 뺏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상임위도 그랬지만, 퇴장하시라 하는 분도 있었고, 다른 상임위도 그랬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또 말로서 서로 협치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비판도 말로서 하고 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어제 오늘 우리 당을 넘어서 정말 참 한번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간사 입장에서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하고 과기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의 다른 현안을 거기서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상임위의 독선적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뭔가 우리 정말 소극적 저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인데 좀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이란 걸 이제 저희 당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때 우리 당이 정말 다수당일 때 만드는 거죠. 왜냐니까 항상 몸싸움 또 무슨 뭐 이런저런 해서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서 소수당도 좀 충분히 소수당의 주장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는 소용이 없죠. 상임위 절차라는 것도 뭐 위원장이 그리고 여당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무력감의 표시고 이제 그러지 말라. 이건 어쨌든 그날 뭐 중계도 방송도 하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의 문제점을 알리자고 해서 했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개선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고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그날 문제됐던 것은 국회 경위를 동원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이거 참 국회 경위까지 동원할 일이었나 그런 일을
협의해서 서로 해결해야지. 예. 거기다가 또 처음에 자칫 그 사내라고 발언했어요, 위원장이. 예. 그 사내를 하면 그날 회의를 다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이 이제 그런 피켓 같은 것을 보고 약간 좀 기강되어서 사내를 선포하실 뻔했군요. 예, 예. 네. 선포를 했습니다. 아, 선포를 했군요. 했는데 직전에 개회를 정식으로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사내 선언 자체가 무효인 선언을 한 거죠. 아, 그런 해프닝이 또 있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국회가 조금 더 소수당을 존중하고 특히 큰 이슈 방송법도 그렇고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방송도 우리 방송의 방송이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어떤 표준 글로벌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공영방송 사장을 차지하느냐, 누가 공영방송 이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하고 법을 강행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네. 이거 상임위원장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 그런 항의 표시였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회 경위까지 부르고 네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과 둘러싼 이제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네. 뭐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는 야권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최영두 의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임기를 채워주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킨 것 자체가 저는 협치한 상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송법에 대해서 또 방송통신의 설치법에 대해서 그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초기에 상승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는 정부위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무회의 사실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정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또 정치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이준숙 정부위원을 이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네. 배석시켜서 참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협치 아주 좋은 상징이다. 근데 결국 배제를 시킨 그렇지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가 뭐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특히 그리고 또 아마도 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모양인데 예. 역대 정부에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전례가 그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 그때 방송통신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은 당시에 조금 그 종합편성 채널, 종편 채널 그 승인을 위한 재승인을 위한 점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승인 조작 문제 때문에 재판 중이었고 기소가 되고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뭐 물러나거나 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한 분만 빼고.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명이니까 더 급한 일은 지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네. 국회 추천목 3명이 지금 아직 추천이 못 되고 있고 이건 민주당이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 하자 그랬고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목까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목도 있고. 예, 그러니까 빨리 지명해서 5인 협의 체제를 해서 방송통신의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논의해야죠. 그렇게 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2인 체제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해서 끝없이 지금 방송통신의 주요 정책을 공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급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른 청문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연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갑질 논란이 가장 파급력이 좀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전현직 보좌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참여한 게 한 599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92.7%가 낙마에 찬성을 했거든요. 예. 실제 좀 뭐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보좌관들 얘기를 좀 들어보셔도 지금 여의도 국회 내 분위기가 좀 흉흉한가요? 그게 그게 아마 처음에 저는 약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사실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물론 뭐 미국에서도 뭐 청문회 이런 걸 하면서 장롱 속에 해고를 끄집어내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일 이런 공직에 무슨 청문회나 그런 게 없었으면은 몰랐을 일인데
온 집안을 들추다 보면은 뭐 장롱 속에 있던 해골 같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이런 이제 신상에 관한 정말 정부의 공직자 임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네. 이해 충돌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도덕적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철저히 FBI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법무부와 함께. 네. 그런 뒤에 이제 정책만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아마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 요청할 때까지 한 뭐 열흘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을 누군가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평판 조회라든가 네. 사전 검증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 여러 업무 환경에 대해서 뭐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네. 대나무 숲에 이미 올라왔을 때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네.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저도 모르죠 무슨 이야기가 또 올라와 있을지. 예.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몸가짐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네. 지게 될 테고 뭐 심지어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다른 그 상임위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이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예컨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의 그 보좌진들이 좀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게 검증을 하려면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렇죠.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아는 예, 곳에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 그리고 이미 다 올라왔던 내용인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많은 경우 보면은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때 언론에 있다가 가보니까 예. 생각보다 공직 검증이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사한 과정 또 네.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평판 조회를 다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절차를 했을 텐데 왜 저런 문제들이 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학위 표절이라든가 뭐 예.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의경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이 질병청에 있으면서 그걸 할 때 분명히 그 가족이 그 질병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네.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은 이미 여권 내에서도 그런저런 사실 때문에 그분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한마평이 막 나올 때. 초반에 뭐 그런 말이 약간 예. 돌았었죠. 근데 그런 네. 것들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권 내에서도 이 뭔가 지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예. 대한 이야기까지 아마 나올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워낙 이번 주 내내 수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네. 하다 보니까 아까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그렇습니다. 개념이어서 네네. 흠결이 제일 많은 후보자 정도를 이제 뭔가 그렇죠. 뭐 철회를 하는 정도? 예.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걸 또 좀 생각한 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진 않을 거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저희 짐작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심하면 몇 명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끝까지 버티면은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조각 과정 또 모든 정부가 보면은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보면은요 조각 그리고 검증에서 큰 이제 어떤 상처를 입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로부터 정부가 집권 초기에 누리던 높은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뭔가 이제 의구심으로 번지고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그걸 강행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또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번져서 뭐 이번 정부에서는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길래 그런 네.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뭐 좀 더 심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검증 시스템 그리고 누가 검증했느냐 그런 인사를 굳이 이렇게까지 여권 내에서 뻔히 이런저런 사안이 돌출될 것이다. 네. 말하자면 벽장 속에 해골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나라는 논란까지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요. 예. 논문 표절과 뭐 중복 사용과 관련해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이제 예.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맞습니다. 가장 열심히 좀 지적을 했던 예,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조차 표절이 심각하다.
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좀 학계에서도 지적을 받고 정교조까지도 안 된다고 할 정도면 청문회 전에 정리할 법도 한데 글쎄 말입니다. 왜 가는 걸까요? 청문회까지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이 검증 시스템 누가 추천했느냐, 예. 왜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추천을 그만하면 됐지 강행했느냐. 예전에 예.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이만한 비판이 나오면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 개혁의 동력으로 하나의 척결도 하고 네. 뭐 군부가 완전히 꿈도 뭐 이제 쿠데타를 꿈도 못 꾸도록 완전히 하나의를 다 척결했죠. 예. 또 하나 이제 금융실명제도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가능할까 싶었던 일을 정광석같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조각 검증에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은 당시 김영삼 정부 때처럼 김영삼 대통령처럼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과하는 것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에 나은 편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는 예. 뭐냐니까 이 논문 표절이 심각하죠. 다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뭘 표절하면서 그 한영 전환 오타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처참한 광경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더 큰 문제는 네.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 제자의 논문들이 아니라 그 내 논문인데 제자들이 자기 이름 올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내가 실질적 저자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제자가 제자들은 그 학위가 박탈돼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학위를 바탕으로 갖고 있는 현재 교수직 같은 것도 다 박탈되는 것이죠. 이거는 글쎄 이게 정상적으로 뭐 교수 정말 교수고 제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은 제자가 뭐 정말 예. 제자를 이제 완전히 밟고 제자의 교수직도 박탈하고 제자의 논문도 스스로 이렇게 논문도 학위도 박탈될 수 있는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진실 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예. 스스로 지금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해명을 하다 보니 이제 제자들을 좀 궁지에 모는 식의 해명이 좀 나온 이건 거군요. 제자들 궁지에 물 뿐 아니라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이제 벼랑 끝에서 그냥 바로 선거예요. 여기서 예.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럼 제자들이 엄청난 진실 게임인데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침묵하고 있을 텐데 네. 나중에 이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때 그걸 정정하거나 뭘 하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학위 논문은 박탈돼야 됩니다. 이건 학계 엄정한 그 룰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말을 거짓 스스로 해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거짓 해명이 본인한테 더 심각한 타격이 올 테고 그 엄청난 딜레마에 예. 빠진 셈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